여러분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 제조국을 아시나요? 바로 중남미의 강자 떠오르는 샛별. 한국과는 불과 0.3%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과연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이 나라를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부 펀드나 채권에 투자해서 돈 버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진출했고 어쩌면 GDP 면에서 한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산유국인 국가, 그곳은 바로 멕시코입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멕시코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요한 생산 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자유무역 협정과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 덕분에 북미 시장과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나라를 알아보겠습니다. 멕시코는 세계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교역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의 주요 교역국 순위에서 6위이며 24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한국은 6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역국들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가 멕시코의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지리적 이점과 USMCA,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혜택 덕분입니다. 중국과의 교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의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멕시코가 다시 외국 기업들의 제조시설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리적 이점입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 물류 및 무역의 편리성이 큽니다. 특히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와의 무역 장벽이 낮아져 북미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는 멕시코가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허브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는 저렴한 인건비입니다. 멕시코의 평균 임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외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한국과는 무려 3.85배의 임금 차이가 납니다.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낮습니다. 이는 제조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멕시코에 자리 잡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저렴한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노동자들은 높은 생산성을 자랑합니다. 셋째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규제 완화,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 지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외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안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인프라 개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는 도로, 항만, 통신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항만과 공항 인프라의 개선은 멕시코가 글로벌 무역의 중요한 허브로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외국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세금 혜택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외국 기업에게 특정 기간 동안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무역 장벽 완화입니다. 멕시코는 다양한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 혜택과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제공합니다. 이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멕시코 정부와 민간 기업은 협력하여 다양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숙련된 인력을 제공하며 외국 기업들은 이러한 인력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정 지원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연구개발 R&D 투자에 대한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혁신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멕시코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부패 문제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멕시코는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마약 조직들은 특정 지역에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며 이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카르텔의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에서 운영하는 데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업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협박, 납치,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기업의 물리적 자산에도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카르텔은 외국 기업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프라 투자입니다. 멕시코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수도인 멕시코시티와 같은 대도시와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발전해왔지만 남부와 농촌 지역은
경제적 혜택을 덜 받았습니다. 부패한 공무원들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멕시코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멕시코의 소득 불균형은 마약 조직의 성장과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고 이는 카르텔의 범죄 활동에 가담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엘차포 또는 엘마요로 불리는 악명 높은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은 멕시코의 시날로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장 강력한 마약 조직 중 하나입니다. 이 조직은 주로 코카인, 헤로인, 메탄페타민 등의 마약을 미국과 다른 나라로 밀수합니다. 하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은 상대적으로 신생 조직이지만 급격히 성장하여 멕시코 전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로스 세타스는 멕시코 북동부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마약 조직으로 본래 군 출신 인원들로 구성된 특수부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걸프 카르텔은 멕시코의 타마울리파스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오래된 마약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주로 코카인과 마리화나를 미국으로 밀수합니다. 이와 같은 마약 조직들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지역에서 경제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카르텔들은 경제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며 폭력과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멕시코 전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멕시코의 젊은 연령층은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멕시코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이하로 국가의 젊은 연령층이 많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생산성과 소비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경험과 기술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보이며 국가 경제 성장에 높은 기여를 합니다. 이 연령대는 소득이 큰 만큼 소비가 많습니다. 이는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젊고 활기찬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에 멕시코 국민들의 근면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 국민들은 성실하고 근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 문화는 위계 질서와 권위 존중을 중시하며 개인과의 약속이나 조직 간의 협업을 강조합니다. 또 멕시코의 휴식시간, 시에스타의 전통을 갖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멕시코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기업 운영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이는 멕시코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멕시코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멕시코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 봅시다.